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저시력인들이 그들입니다. 사람 얼굴을 보았는데도 눈, 코, 입은 간데없고 몸을 보았지만 몸은 없는 마치 세상이 온통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기만 합니다. 시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아무런 치료법도 없습니다. 실명의 위기로 사회적 낙오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볼링장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금방 눈에 띕니다. 한 여성이 남은 핀을 처리하기 위해 두 번째 공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런데 레일 위에 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핀의 위치를 불빛으로 표시한 전광판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볼링공의 구멍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공을 돌려봅니다. 지금 시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대충 제가 지금 안 나와요. 제가 형체는 보여요? 네. 안경 낀 것까지 봐요. 근데 눈이 크거나 작다. 이거. 그건 못 보고. 네. 이 사람들은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쁜 저시력인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복지관이 마련해주는 볼링 모임은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이들에게 여간 소중한 기회가 아닙니다. 핀도 점도 안 보고요. 그냥 허공 보고 쳐요. 훤하게만 보이지 자세하게가 안 보이니까. 허공에 공을 던지는 모습에서 이들의 힘겨운 일상을 짐작케 합니다. 하나, 둘, 지나가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이거 38번. 왜냐면 자리가 두 자리고 앞뒤가 복잡하니까. 이게 38번. 여가 38번, 771번, 34번, 51번. 4개 더 원하니까 그 자체 많으면 771번. 앞 숫자가 4자면 34번.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올해 27살의 김미진 씨가 버스 번호판을 구별해내는 그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 생일날 이제 눈이 나빠진다는 눈 거정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에 뭐가 끼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검은색 글씨. 그러니까 뭐 눈동자 움직일 때마다 왔다 갔다 해 지금도. 그러니까 묻고 싶다는 소리 들었죠? 뭐 검은 반점이 왔다 갔다 눈 따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징조구나. 생일날 그걸 발견했어요. 생일날. 한 말도 못하고 한참 울었어요. 그날도 하여튼 무슨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아요. 한참 울고 나서 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눈의 정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의학적으로는 황반변성 환자로 분류됩니다. 외형상을 보기에는 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대충 이렇게 형체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형체가 보이는데 눈, 코, 입이 구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형체만 이렇게 주변부 시력을 봤을 때요. 그것도 만약에 중앙으로 딱 정충을 보면 죄송한 말씀을 머리나 그런 게 딱 내가 막 얼굴 봤다 머리가 안 보이고 몸을 봤다 몸이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을 맺힐 때 정중앙부 없다 생각해보세요. 거가 상을 못 맺으니까 거가 뻥 뚫리게 뿌옇게 이렇게 있는 식으로. 그러나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인과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엄마가 옆에 딱 길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서도 이제 내 부모도 내 눈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설마 이러겠냐고. 너는 엄마가 옆에 지나가도 인사 못하냐고. 그렇게 뭐 부모가 그러면 친척은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인사를 안 하고 어른이 오면 인사를 먼저 해야지. 물건을 딱 샀어요. 근데 가격표 요즘 다 붙어있잖아. 가격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안 보이는 거야. 가격표는. 그거는. 이거 얼마야? 거기 써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보여요. 말도 할 수도 없고. 이걸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미진 씨의 꿈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문과로 진학해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들보다 배를 노력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신체 검사에 걸려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교생 실습을 4학년 때 나갔는데 저 모교도 갔어요. 이제 눈이 나쁘니까 일반 이쪽 고등학교 가가지고 퇴짜 맞느니 모교는 가서 받아달라고 좀 보채면 해줄 것 같아서 갔는데
그때 이미 알았어요. 공무원이었었다는 거 알고. 이 애들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애일 거라 생각하고 갔어요. 애들이 말한 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꿈을 줬으니까 선생님도 꿈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미진 씨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별나라 사람으로 취급하는 주위의 시선입니다. 재수할 땐가? 번호표가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자분이 이상한 듯이 딱 쳐다보더니 옆에 남자친구가 싹 치서 숨어버려요.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 다음부터는 그걸 못했어요. 그 물어보는 걸. 그래서 한 2시간 반까지 버스 기다려본 적 있어요. 10분마다 간격이 다니는 버스를 2시간 반까지 기다렸다니까. 의학계에서는 교정 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미만인 상태를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저시력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만 8천여 명 정도가 저시력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또 많아짐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저시력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인 노인성 황반 변성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수가 그런 저시력인들로 구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복지 관심이 필요한 거죠. 저시력의 원인과 유형은 다양합니다. 저시력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글자 그대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그릴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눈에 비친 풍경입니다. 근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입니다. 백내장의 경우는 근시보다 좀 더 뿌옇고 탁한 정도도 심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중간중간 시신경이 죽어있는 상태로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황반부 변성은 눈의 중앙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로 미진 씨가 이 케이스입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은 반대로 주변이 보이지 않고 가운데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저시력의 경우가 있는데 한결같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점점 악화돼가는 시력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재활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맹인이 될 게 뻔하다는 듯 저시력인을 배려할 재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재활이라 그러면은 맹인 복지관에서 우리가 다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맹인이 될 것을 전제로 한 현재 보이더라도 그런 재활이니까 물론 우리도 맹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면까지 실면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저시력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명으로 가는데 그럴 때 제가 그러죠. 우리 죽을 줄 알아서 관엠비리 누워있는 사람 봤냐. 네. 실명이 되면 그때야 복지관에 가서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동안 올해 47살의 박성근 씨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저시력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 얼굴이 좀 보이세요? 얼굴이 보인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머리하고 이렇게 어깨선 그 정도는 보입니다. 그냥 이거 움직이면은 또 흔들립니다. 박 씨는 30대 중반에 저시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을 혹사해 시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거를 앞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눈 속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혹사하게 되죠. 그것이 더 빨리 눈을 망가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명문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엘리트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일하던 박 씨는 결국 눈 때문에 이혼도 당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아내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눈이 됐습니다.
가끔가다 저 야구장도 갑니다만 투수가 던지는 공이 하얀 게 또렷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정말 쾌감이죠. 타자가 친 공이 쫙 포물쩡거리고 하는 게 제대로 보일 때는 정말 눈물 겹도록 기쁘고 이제 내 신경이 아직 살아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박 씨는 외국 자료를 번역하고 저시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친지들이 우선 포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안경에 뭐 잿빛 유리를 끼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본다든가, 응? 눈앞에다가 셀로판지를 대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체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가족 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집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주위에 알리고 과감하게 알리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받은 적이 없거든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백내장으로 2번의 수술을 했다는 효선이. 이거하고 똑같은 색깔을 찾아주세요. 가까이 보고. 이쁜 색깔, 예쁜 색깔. 아, 그거? 잘 찾네. 장애인 복지관을 알게 된 것도 6살이 된 올해입니다. 효선이 어머니는 왜 진작 이런 데를 알지 못했나 후회합니다. 장애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아이보다 먼저 좌절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효선이에게 더 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머 너는 왜 할머니보다 더 두꺼운 안경을 썼니? 애기가 할 말이 없어. 엄마한테 숨어요. 엄마들이 장애 아가 있으면 숨겨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숨기고 깊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진짜 짐으로 약간 창피하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너무 철없었을 때 엄마가 자신감을 가져야 아기도 떳떳할 수 있다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많은 저시력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남모를 속아리는 깊어가고 점점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내몰리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빛은 없는 것인지 더불어 고민해 봅니다.